못하게 됐네요. 예, 참 안 될라니까 별의별 게 다 생깁니다. 예, 아니 뭐 잘 처리하고 왔고요. 예, 오늘은 루키 2장을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말씀으로 이 강단에 서게 됐는데요. 루키는 이제 저번 주에 의민 형제님께서 간략하게 그 루키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저도 한번 찾아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키는 구약 성서에서 제3부에 해당하는 제서, 그러니까 모든 서, 모든 책, 모든 글로서 알려진 그 하나의 묶음에 속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서에서는 그 솔로몬의 송가라고 이제 위경으로 판단되는 그 솔로몬의 송가와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애가 그리고 전도서, 에스더서와 함께 이 5권으로 된 두루마기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절기에 낭독하는 경전인데요. 룻기는 6월절에서 50일째에 해당하는 오순절에 낭독하는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 현대에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부터 50일, 그래서 성령 강림 한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 구약 시대의 오순절은 그 77절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밀농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드리는 제삿날에 그 제삿날 그 축제에서 이제 읽는 경전이었다고 합니다. 네. 룻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여성의 이름이 책의 이름으로 된 2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녀는 이제 또 심지어 이방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으로서 역사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은 책이라고 하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룻기는 그러니까 룻은 모압인이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 부부의 그러니까 자식과 결혼을 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고 이제 1장에서 나오는 것 같이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예. 현대에 와서는 정말 볼 수 없는, 보기 힘든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훗날 이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데요. 이 룻이 다윗의 선조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구, 즉 4장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부분은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에 첨삭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에 이제 의미 형제님은 사무엘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통설이고요. 실제는 여전히 모르지만 최소 다윗 시대의 누군가 혹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룻기 자체는 그 전에 쓰여졌지만 그 가계도 부분만 그 이후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주요 의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그냥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이게 참 뭐가 많더라고요. 이 4장밖에 안 되는데 이건 개요 간단하게 써보려고 좀만 찾았는데 산더미처럼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이게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특히 룻이 남편을 여의고 그리고 또 특히 나오미가 그 이스라엘 지방이 가뭄이 들어서 모압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빌론 유수와 같은 것으로 치환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오미와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함께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하는 부분들이 예루살렘 신전 재건에 대입해서 분명한 유대주의를 특징하는 선민주의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러니까 순혈주의죠. 그 유다 12지파 이외에 다른 피를 허용하지 않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제가 사과 냈는데 지금 수요 모임 말씀 중이거든요. 이따 전화 드릴게요. 네, 이것이 그리고 이방인 여자가 다윗 왕가의 그 선조가 됨으로써 이러한 순혈주의의 변화를 일으켰다 라고 하는 것이 브리테니카 사전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 룻을 보아스와 결혼하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에서 2장에서 이제 설명할 내용인데요.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제 죽는 동안에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저런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오미의 숨은 배려로 이것도 사실 한자로 써야 되는데 대속할 속자에 그 주인 주자를 써서 속주. 고대 세계에서 자주 보이는 형태입니다. 자식 없이 죽은 근친자의 과부와 결혼하여 죽은 자의 이름을 잇는 아들을 얻는 의무를 하는 자로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을 합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가 다윗의 할아버지. 그래서 룻기는 포로에서 조국으로 귀환한 가족의 재건과 옛 제도였던 속주 제도의 재해석 및 룻의 순박한 효도가 가능했던 것을 전합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요시다 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대백과 사전에서 룻기를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룻이
모압의 풍습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부분에서 이제 다윗의 출신과 이방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준비하는, 이방인도 함께 구원을 하신다는 이스라엘 종교의 보편적인 측면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니시무라 토시아키라는 사람이 세계 대백과사전에서 인용한 말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역사, 문화, 학적, 그리고 이제 뭐 문서학, 그리고 뭐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룻기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은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기 2장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 룻기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 그리고 보아스의 배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짜자잔. 2장 1절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우연찮게 이삭을 주우러 간 밭이, 요 시점에서는 이 밭이요 밀밭인지 보리밭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냥 룻이 어머님께 허락을 받아서 주우러 갔어요. 근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 이를 통해서 이 나오미 가족이 사실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무언가 기업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근거지가 있어서 온 것은 아니라 그냥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이제 온 것인데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을 미리 예비해 두신 거라는 것을 이제 이 4절까지의 내용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필이면 친족이에요. 그리고 보아스가 5장에서 7절까지 룻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합니다. 룻이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룻에게 보아스가 가서 아주 모습이 이뻤나 봐요. 자신들 서로의 관계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그때에 자신의 밭에서만 이삭 줍깃을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이제 2장 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배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도 의민 형제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종들이 떠온 물을 보아스가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저기 방주 형제님은 다녀오셨을 테니까 아시겠죠. 굉장히 물이 귀한 동네죠, 이스라엘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예비되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11절을 통해서 룻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풍습을 따르고 공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12절에서 칭찬을 하면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12절에 나옵니다. 보아스는 14절에서 룻에게 점심을 제공합니다. 사실 당시의 풍습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을 것이 절도는 아니었지만,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삭 줍기는 범죄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범죄입니다.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들이었는데, 심지어 모압이래. 룻은 자신의 고향의 풍습 그리고 종교 등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의 귀순 한 여인입니다. 이때 17절에 보면 룻이 주운 보리가 1에바. 찾아봤더니 22리터에서 23리터 라고 합니다. 이삭만 주웠는데 23리터래요. 23리터가 얼마나 많은 용량입니까? 우리 가련한 자매님들께서는 한 번에 들기 힘든 무게이자 EMS의 최대 한도 무게에 해당하는 킬로그램입니다. 그거 들고 4층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근데 이게 무게로서의 20리터가 아니라 물로 20리터를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생각하시면 돼요. 부피가 20리터인 곡식이니까 훨씬 더 무겁겠죠. 근데 한 번 주워서 보리가 21에바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룻이 이날간 밭은 보리밭이었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뒤에 밀밭도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맥이라고 하는 한자는 밀과 보리를 포함합니다. 대맥은 보리, 소맥은 밀가루, 밀이거든요. 근데 둘 다 밭에서 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신경 쓰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밭에 갔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리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보리와 점심에 먹은 남은 것을 가지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립니다. 이때 점심에 나왔던 메뉴는 볶은 보리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음을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것이 19절입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자신의 친족이다, 그 중에서도 매우 가까운 친족,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친족으로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였나? 찾아놓고서는 어디 말인지를 안 적어놨네요. 네, 고엘이라고 해서 친족으로서의 역할을 하다라고 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자라는 것을 알립니다. 20절에서.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이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추수를 끝낼 때까지 젊은 남자들 근처에도 가지 말라. 그리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나오미가 그의 말에 따르라.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젊은 여성들과 떨어지지 않고 보리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21절, 21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일본어로 생각나는데 한국어로 생각이 안 나네. 평판 관리. 보아스, 그러니까 룻이 남자들 근처에 가지 않고 여성들과 있음으로써 이 조신함 여성임을 어필하도록 주의를 시키는 부분인 거죠. 평판 관리. 보아스는 이미 룻을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2장 내용을 보면 룻이 보아스라는 존재를 모르는데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굉장히 잘해주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2장에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2장에서 되짚어봐야 할 부분은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를 따라 하나님을 믿기로 한 이방인 룻을 위해서 보아스의 밭을 예비하셨고 룻은 쉬지 않고 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쉬지 않고 일했으며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성실함,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 그리하여 보아스가 룻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예비하신 부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래서 그 전에 나오미와 룻은 이 추수 기간 중에 이 보아스의 배려로 상당히 많은 곡식을 비축할 수 있었고 그녀들을 풍족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굉장히 막막할 때가 많죠. 좀 전에 우리 자매님도 백수가 되었다, 뭐 분명히 합격시켜준다고 해놓고 딴말 한다. 네, 저도 아무 근거 없이 팬데믹이라는
물결에 기존에 있던 계획들이 다 망쳐지고 한국으로 와서 아니 그죠? 고향에 돌아왔어요. 참 저 스스로의 대입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족을 못하는 건지 나도 루처럼 좀 주면 좋겠는데 안 주시네요. 저는 매일 아직도 성경을 쓰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절반 이상을 썼고 이제 다음 요한복음을 쓰면 신약 성경을 전부 다 쓰게 됩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결과 같습니다. 너에게 돈은 주지 않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이 세상 물질에 미련을 갖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골라서 주세요. 룻을 보면서 룻이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아, 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열심히 믿고 참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뭐 지금 보면 이제 이삭 줍기는 로또에 비유하기는 좀 그렇고요. 길 가다 돈을 줍는 그런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을까? 방금 전에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고를 쳐서 돈 물어주게 생겼고 참 저는 스스로가 참 아직 좀 힘이 듭니다. 이 보면서 룻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의 근친자로 이 근친자가 무엇이냐?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에서 말하는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이 레위기에서 보는 토지 제도는 이스라엘의 세상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빌려 쓰는 권리를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시대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토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곤궁해서 이 토지를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팔 때 이 토지를 팔지만 이것이 소유권 이전의 개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합니다. 토지제도는 여러분 국사도 힘들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 땅에 민감하죠. 네, 원래 토지제도가 복잡하기 때문에 민감한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곤궁에서 그 사람이 판 땅을 친족이 가서 그 값을 치르고 다시 사서 돌려주는 는 그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 내 친족이 너의 그 권리를 되찾아오겠다. 가서 돈을 주고 다시 그 땅을 사서 주는 이런 권리를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행하는 의무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근친자가 몇 촌까지인지는 제가 레위기를 조금만 봤거든요. 근데 몇 촌 이내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 32장 7절과 8절을 통해서 보면 4촌은 그 안에 해당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 얘기하면서 뒤에 장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죄송하지만 살짝 사장을 통해서 죽은 자의 토지를 되사는 권리를 행사하면 그 죽은 자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3장에서 보면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좀 더 가까운 근친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사겠다 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했지만 보아스가 바로 이 부분, 죽은 자의 유업을 이어받아야 하는 그 고해 그리고 그 속주 제도를 그걸 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 자가 그렇다면 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라는 유복한 친족을 예비하셔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압이는 암몬과 더불어 아브라함의 조카 셈의 딸들이 죄를 지어 생겨난 민족입니다. 혈통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서 파생된 이들이지만 에서의 후손 에돔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힌 원수지간에 해당합니다. 이 룻을 보면 이 룻기에서는 이스라엘 자손과 모압의 자손이 다시 결합해서 이스라엘 족속이 갈라져 나온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융화될 것을 암시하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모압, 암몬, 에돔 사사기에서는 막 신나게 나오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엄청나게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신약 성서에서 이 셋의 족속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르시는군요. 또 찾아봤습니다. 이런 건 제가 할게요. 네. 기원전 2세기에 성립한 하스몬 왕조에서 시리아 지방을 정복하고 모압, 암몬, 에돔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되었고 강제 동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융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원래 이제 강제 융합, 여러분들이 딱 아시는 거 있죠? 내선일체, 민족 말살 정책, 일본이 저희에게 했던 그런 이제 민족성을 지우는 작업들, 굉장히 저항이 큰 것이고 실제로 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세 족속들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유대인과 동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냥 종교를 단순하게 유대교로 바꾸고 유대인의 풍습을 따르고 한 것에 대해서 저항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세 민족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 룻은 이스라엘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이제 조금씩 죄를 지어서 나간다든가 믿음의 근거가 부족해서 떨어져 나간 이런 민족들이 예수님 모시기 전에 다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성서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더 저희들에게 좀 쉽게 주님의 예비하심과 그리고 그 부흥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축제를 하면 이제 광장 같은 데서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시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